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50번째 정계입니다. 이 정은 소정자인데, 이게 보면. 이 소정자인데, 일반적으로 한문 자전에는 소치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부라는 속과 격이라는 속과 정이라는 속이 나눠져 있죠. 보통 이 소부자, 우리 부산 글때 소부자인데, 이 소부자는 시골에 가면 옛날에 부뚜막에 걸어놨던 솥, 여름이면 마당에 걸어놓고, 이제 국길이고 국산 가지고 그 솥인데, 그거는 무족, 정의 일종인데, 무족, 다리가 없이 걸쳐놓은 솥이라는 게 이게 부예요. 무족정. 그냥 격자인데, 이 속격자 이거는 뭐냐면, 다리 굽은 솥격자인데,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솥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기억나시는 거지만도, 방에다가, 화로를 놨을 때, 화로가 솥인데, 다리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다리가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큰 솥이에요, 이게 솥격자. 그 다리 굽은 솥이니까, 다리가 동그스름하게 해가지고 예쁜 솥인데, 이 속격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드릴 헌자예요. 호랑이호 부수의 속격자가 개근자인데, 이 솥은 굉장히 아름다운 솥이니까, 쉽게 해서 호랑이 무늬가 있는 이 솥에, 자, 이 동그란 다리가 있고, 이렇게 동그란 다리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 호랑이 무늬가 돼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솥인데, 이 호랑이 무늬는 화려한 솥에다가 게를 한 마리 통째로 삶아가지고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 게 드릴 헌자입니다. 그런데 이 헌자는 개고기 문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개고기 문화에서. 그 개고기 문화라고 보다도 이 헌자가 갖고 있는 뜻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떠돌이 문화에서 정착 문화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길들인 동물이 개래요. 그래서 사람한테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동물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속격지에서. 그래서 이 속격을 통해 가지고 개 한 마리를 삶아 가지고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데, 이 천재를 올리는 이 개는 고기가 작으니까 그 지도자들, 장군들, 지도자들만 먹었대요. 이게 드릴 헌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는 그 고기는 양이 적으니까 집에 지도자들만 먹은 거죠. 장군들만. 그러면은 솥정자인데, 이 솥정자도 솥은 아주 큰 거예요. 큰 솥인데, 이거는 삼족 양이가 돼요. 삼족 양이. 그러면서 팽임, 삶아서 익히는 그릇이란 거예요. 팽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인데, 보면은 다리가 세 개가 있고, 삼족이 있고, 이 삼족은 효로 말하면 초유를 상기하는 건데, 삼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배는 구이, 구상, 구사는 배가 되는 거고, 그냥 구호는 요게 이제 귀가 되는 거예요. 양이. 양쪽 귀, 이게 구호죠. 근데 구호가 딱 이렇게 있으면 잡아 올리는 거예요. 큰 솥이고. 근데 현자인데, 이 현자는 설명이 참 해야하는데, 여기 가면 요게 구멍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 가가지고 이 솥정자 쳐가지고 이미지, 그림을 다 보면 요 솥이 나오는데 저 구멍이 떨어졌어요. 요게 구멍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이 고리를 만들면은 이 솥이 뜨거우니까 그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 편했대요. 그래서 그 고리가 현이래요, 현. 그러니까 현이 되면은 이 삶은 고기를 완전히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속기 현자가 그게 속기. 예. 그 속기 현자는 가장 귀한 거죠. 이게 속기 없으면 활도 못한 뜨거워서. 이러면서 속기 현자 많이 써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중요한 뜻이란죠. 속기. 그래서 바로 이게 이 솥정자의 세 가지인 거죠. 근데 이 솥은 큰 솥이죠, 큰 솥. 아주 큰 솥이니까 여기 큰 솥에는 뭘 하냐면은 소나
양 같은 거 삼는 거죠. 이 물자가 있는데, 물자도 뭐, 이 소는 소인데, 소 중에 아주 큰 소, 커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먹고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말물자. 소는 소인데 소는 아니야. 너무 소가 좋은 소라서. 그게 물건이야, 물건. 물건이죠. 이건 물건은 뭐냐면, 이것은 천재, 재물로 써, 재물로. 다시 말해, 재물로 쓰는 거죠. 재물로 쓰는 게 물자예요. 그 양양자도 이거 아름다운 밑자인데, 양 중에 가장 큰 양, 이 양 중에도 가장 큰 양, 이 성경도 많이 나오잖아요. 양 중에도 가장 큰 양은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문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재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헌자는 개로 제사를 옳다는 걸 알 수 있고, 드릴 헌자 속에, 이 개견자. 그러고 이게 물건 물자로 보면은 소를 갖다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름다운 밑자로 보면 양도 역시 큰 대자니까 양도 역시 재물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밑자는 그 가장 자기한테 귀한 양, 통통한 살찐 양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쳤으니까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지, 결국은. 아름다운 밑자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론자 쓰는데, 특히 이제 이 소정자는 큰 소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소정자로 쓰는 건 뭐냐면, 이 소정자로 쓰는 건 두 가지 있는데, 특히 재래용, 재물을 쓸 때, 재물을 익히고 살는 거지, 첫째. 이 소정자에다가. 많은 사람 모여야 되니까. 두 번째는 잔치할 때. 그러니까 이 소정자를 통해서 잔치를 벌이거나 재물 쓸 때 이제 소정 쓰는데, 그러면 이 소정자가 갖고 있는 것은 재물로는 하느님한테 제사를 모시고 그 제사를 모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고 잔치를 벌인 것도 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같이 즐기니까 전부 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로. 그런데 이 소정사의 대표적인 그 역사의 그 사례를 보면, 하나라 때 우임금이 그 당시 각지에 있는 구주라고 했는데, 구주. 이 구주에 있는 쇠를, 그 당시 쇠는 청동기 시대니까 동이었죠. 쇠를 모아가지고 구정을 9개 그 솥을 만들었어요. 큰 솥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왕권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게 BC 한 2000여 년 전이니까. 그리고 왕권의 상징이 정이 된 거죠, 구정이.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내려오냐면, 진시황, 진나라 때, BC 221년인데, 진시황 때도 역시 보면은, 그때도 정을 갖다가 국가의 상징으로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은 바로 하나의 국가의 상징이면서 왕조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정을 통해서 음식을 익혀가지고 삶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먹으면서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한다 본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경복궁 가보시면 알지만 근정전 옆에 보면 솥이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왕권의 상징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떤 해설하신 분들 보니 그거는 물을 담아놨다가 유사시에 뭐 이래 버린다. 거기 솥이 작아서 그 너무 그렇지 않고 왕권의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솥은 근본적으로 왕권의 상징으로 갖다 내려온 건데, 요 그림부터 다시 한번 요 그림을. 그런데 그럼 왜 이게 택화협계 다음에 왔냐는 거죠. 택화협계. 택화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에는 수니까 택수하고 화가 겹쳐진 게 혁인데, 택수는 아래로 내려오고 물은 내려오는 거고 화는 올라가니까 둘이 상극이죠, 상극. 상열이 상식이라고 했는데, 상식은 그 상극이죠. 상극이 서로 올라가서 딱 만나가지고 여기서 혁이 일어난 거죠. 상생이 된 거죠. 상극이 만나서 상생이 일어난 혁이죠, 혁. 그러니까 이 혁의 의미는 지난주 설명을 좀 많이 들었는데, 한 달 동안 방학하다가 내가 좀 설명 좀 많이 했는데, 혁에 대한 설명이 좀 많았는데, 그
전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혁계는 인류가 진화해 온 모든 과정이 혁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단세포에부터 지금 현재 이런 게 혁에. 진화도 또 인류가 진화하면서 모든 문명, 종교도 혁을 통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역사가 혼란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극상이 나고 할 때 그때 끊임없이 혁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사는 진보가 됐든 그 다음에 역사, 문화사가 됐든 문명사가 됐든 끊임없이 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혁계는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괴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도 지금 현재 5차 산업혁명이 있었거든. 5차 산업혁명. 그리고 5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학자들이 뭐냐면 AI를 비롯한 과학기술 때문에 있다. 특히 AI가 중요해요. AI로 또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정말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죠. 물질에 의해서 그 도구로 풍요로워지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물질은 엄청난 인간의 소유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차 산업이 나면 더욱더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기적으로 바뀌어지니까 각자 자기 소유욕에 의한 욕망에 의해 가지고 세상은 좀 대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이 혼란은 계층 간의 혼란도 굉장히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상 간의 혼란. 지금 우리도 보나죠, 눈앞에서. 사상 간의 혼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종교 간의 혼란도 있고. 전 세계가 지금 5차 산업이란 거대한 문화의 혜택 속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대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바로 이 혁의 시가 도래이기 때문에 이 혁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미래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나, 그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신문화, 의식혁명과 마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곳곳에 학자들이 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분리됐던 거, 이 개체가 전부 다 분리돼 가지고 이 이기적 소유욕 싸우는데 이렇게 80억이 뭐 싸우는데 이 심이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내면을 가면 이게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모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존재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죠. 자기 의식의 깊이 들어가기나 마음의 깊이 들어가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품에 또 진리의 품에 있대 하나로 연결된 게 하나. 그런데 이 하나로 통해 있다는 이 의식혁명과 마음혁명을 통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기적 혼란을 그래도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제시하는 게 오늘날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오는 이 지금 현재 눈알 보이죠? 엄청난 혼란을 그래도 적셔주고,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이 중산층이 없어지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의식 마음혁명 또는 의식혁명을 통해서 전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동체, 천인합일. 이러한 논리로 사상이 정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상이 정리되는 혁의 사상이 이제 정격으로 받게 되는데, 이 혁의 사상이 정격으로 들어가면은 이 정은 큰 소트에다가 음식을 넣어놓고 삶아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 먹거든요. 혁의 사상이 각자 자기 속에 넣어놓고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켜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베푸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면서 자비이면서 의심이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혁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사고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기주의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은 바로 그런 숙성, 자기가 아는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소 속에 넣어가지고 푹 삶아 익혀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 마음을 나눠 먹으면서 한 몸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이 정계. 그래서 정계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딱 하면 정계는 뭐냐면 딱 정계죠. 그 원길형이야. 딱 정계는 괴사가 아주 단순해. 원길형이에요. 원길형. 이 갈로석에 있는 거는 길자 없어도 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크게 길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크게 길하고 형통한 건 왜냐하면 이 정 속에 솥 속에 깨달음에 혁명을 한 사상을 지워놔가지고 푹 익혀가지고 그걸 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작성이다. 조상들 앞에 똑같은 작성이다. 우리 이웃은 보통 내 몸과 같은 사람. 이런 공동체적 더불어 사는 사고로 전환이 되는 거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계가 근본 뜻은 원길형이다. 크게 길에 성토하다는 거예요 바로.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혁을 통하는 깨달음의 사상을 정리란 소촉에 큰 솥에 놓고다 푹 숙성을 시켜서 자기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혁의 사상을 깨닫는 것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각자 다 다른 그 혁의 사상을 자기는 깨닫는 것 갖다가 자기 스타일로 푹 시켜가지고 주변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정계가 갖고 있는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지난번에 혁계나 정계 같은 건 굉장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고 바로 지역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이 시대도 뭐냐면 큰 세상의 흐름을 각자 나기 나름대로 한 번쯤은 직관할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공부가 되지 않나 보는 거죠. 이번에도 정의천 선생의 이 저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은 괴사나 단사에 가면은 이 앞에 있는 정의천 선생의 전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반복이 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하더라도 앞에 전의 설명이 다 되니까 그 전은 굉장히 긴데도 전부 다 반복이 돼요. 그게 생각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정은 들어가지 않고 전은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이 괴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괴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면 앞에 있는 전은 그 반복이 되는 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위에가 화하고 아래 풍인데 풍은 이게 목도대 나무 목자 목도되는데 이게 여기 좀 지워졌구나. 이 소치인데 이 소치 있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화가 있고 아래 풍이 있는데 이 솥 자체가 이 괴의 형태가 솥의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의 솥이 있으면 그 솥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올리면서 바람을 목이니까 나무를 집혀가지고 불을 계속 떼어가지고 이 솥의 음식을 익힌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길을 갖다 계속 지속시키는 게 풍이니까. 그리고 풍은 이게 뭐냐면 또 이거는 천도의 천도. 바람은 하늘에서 왔거든, 하늘에서. 봄에는 봄바람이, 가을에는 가을바람이, 바람이 먼저 변하고 난 다음 땅이 변하거든요. 기후군이. 천도가 먼저 변하거든요. 그리고 목은, 동방목은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게 이 동방목인데, 동쪽인데, 동방목은 인을 상징, 인, 사랑. 그러니까 이 바람이, 천도의 바람이 불기운을 통해서 계속 밝은 명자나 밝은 지혜를 열어가지고 이 솥에 있는 내용물,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숙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숙성된 이 물건이 밖으로 나와서 만물 동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눠 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자비고 인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각자 자기가 만물 동체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숙성시켜 간다는 것은
자기 내심에서 깨닫는 거거든요. 내심에서. 바깥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도 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혁명이나 또는 의식혁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심에서. 그리고 이 오늘날 마음혁명, 의식혁명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되게 색학들이 그 논리의 근간을 어디 잡나 하면은 지난번에 했지만도 그 초기 시대 서양에서는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인도 가서는 그 불교에 그 다음에 자이나교에 동북아에서는 유가, 노장 철학 이런 과거 철학 속에 내재하고 있던 것 같다. 오늘날 재조명시켜서 활성화 더 발달시켜야 된다 보는 것이 의식혁명, 마음혁명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즘 이기동 교수님, 제시도 이기동 교수님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게 그 동굴학교 지난번에 있잖아요. 동굴학교 하고 있어요. 이걸 하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그 젊게 다시 이 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309쪽인데 정은 원기를 띄우고 형이라. 이게 원래가 이 괴사인데 이 괴사에 갈로 속에 길을 넣어버린 게 이유가 뭐냐면 원형인데 크게 형통하면 형통함 속에는 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길이 따로 있고 형이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면 그것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크면 된다는 거예요. 정계는 크게 형통한 거다. 그냥 전부 다 더불어 100% 먹고 살고 전부 다 한마음처럼 어울려 사는 거니까 음식 나누면서. 그런데 그 뒤에 이 단전에 보면 이게 정은 그 원형이라 해가지고 그걸 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전을 먼저 볼게요. 전을. 이 띄우고 괴제 띄우고 은인이 이는 괴제로서 말했어. 괴제. 이 화풍 이 괴제로서 말했으니 여 띄우고 괴지 띄우고 재면 괴의 제와 같다면 가이 띄우고 치 띄우고 원형이라. 그러면 크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태에다가 물건을 삼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100% 나눠 모으니까 전부 다 한마음처럼 되니까 크게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치당 띄우고 운 띄우고 원형이라. 지 띄우고 뭐 해도 치당 띄우고 운 띄우라. 그러니까 다만 마땅히 원형이라고 일러야 된다는 거야. 원형이라고. 문연 나물 연자입니다. 문연 띄우고 길자라. 길자는 글자가 남는 글자야. 필요 없는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 크면 형수는 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형통한데 속에는. 괴제 띄우고 가이 띄우고 치 띄우고 원형이니 괴제가 크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으니 미 띄우고 갱류 띄우고 원길이라. 곧 바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닌가 맞죠. 곧 바로 이거는 원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에서 부 띄우고 지운 띄우고 원형하니 이 단전에서 보면 또 다시 다만 치자는 다만 지자입니다. 크게 형통한다고 말했으니 기연 띄우고 명이라. 그것이 남는 말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의 한번 볼게. 본의 앞부분 볼게. 이 본의 앞부분은 정의천의 앞에 있는 큰 설명이 다 들어있던 겁니다. 정은 팽임지 띄우고 기라. 지어보자. 이 정은 음식을 삶아 익히는 기계야. 도구야. 기물이야. 위계 띄우고 하음은 족이고 이 괴가 아래에 있는 것은 족이야. 족. 하음은. 이 하음은 이게 족이란 거 이게 족이 되는 거죠. 하음은 족. 2, 3, 4 양은 2, 3, 4 양은 이거는 배가 돼. 배가 되고 오음은 요 귀가 돼. 귀가. 상양은 현이야. 상양은 바로 이 뜨거운 솥을 갖다 드러내기 좋게 여기에 고리 하나 만들었는데 이 고리가 바로 현이야. 그러니까 고리는 이 솥을 옮기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게 바로 현이니 유 띄우고 정기 띄우고 상이다. 이게 바로 정의 솥의 상이다. 요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단에 들어갈게요. 단할. 정은 상이야.
이 소치란 것은 이 소태 상을 갖다 따온 거다, 상. 모양, 이 소태 모양. 상이란 거야. 이것도 전을 볼게요. 괴지 띄우고 위정은, 괴가 정이 되는 것은 취 띄우고 정지 띄우고 상이라. 이는 정의 상을 취한 것이야. 정지 띄우고 위구는, 정이 거력이 되는 것은 법 띄우고 괴지 띄우고 상이라. 이 괴의 상, 바로 화풍 괴의 상을 법자는 본받은 법자입니다. 본받은 거야. 그걸 본받은 거야. 유상 띄우고 이후 띄우고 유관이, 상이 있는, 어떤 상이 있는 이후에 그 상을 통해서 그력을 만들었으니까 그력이 있게 된 거야. 괴부 띄우고 용기 이 띄우고 위안이, 괴가 다시 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뜻을 삼아서 정의 때문에 정은 대기야. 소 중에 큰 그릇이야. 아주 큰 그릇. 아까 3개 있었다 그러잖아요. 3개. 큰 거야. 그리고 중보야. 아주 귀중한 보업이 되겠던 거야. 왜? 국가의 상이었으니까. 정 국가의 상이었으니까. 고기 띄우고 제작 띄우고 형모가, 그러므로 그 제작하는 형태가, 형모가 법상 띄우고 오역이라. 그 바로 법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엄격해. 정지 띄우고 명은 정이야. 정의 이름은 발음이야. 모든 것을 하나로 오려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래서 고인들은 훈방하니, 바로 반듯할 방자라고 훈을 했으니 이 말이죠. 이 반자는 이 반듯하다. 실은 정이, 이 소정자 이 정이 동그란 검에 있는 게 아니라 사각, 저것도 있어요. 사각도. 사각 정도 있어, 공격하면. 사고 된 거. 그러니까 이건 반듯한 거, 반듯한 것을 갖다가 했으니, 방은 실정이라, 실제로 아주 바르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할게요. 그 뒤에는 맞지?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목 띄우고 손하는 팽림이야. 이거를 이목 띄우고, 이거는 팽자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자가 이거 팽자로. 삶을 팽자로. 그 나무로서 불에 들어, 요때 이 손자는 덜 입자예요, 입자가 통하는 입자. 나무로서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삶아 익히는 거죠, 그럼. 삶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은 뭐냐면, 각자 자기 혁계에서 깨달은 어떤 상황이 있다면 각자가 자기만의 마음의 소태에다 집어넣고 그걸 갖다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에 불을 지펴서 자기 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숙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이렇게 그릇 속에, 이 정 속에 삶아가지고, 음식을 삶아가지고, 이 드릴 향자죠. 이 향 띄우고 상제라. 바로 향. 그러니까 상제에게 드릴 향. 상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리는 거야. 자, 하나님한테 제사를 올리면 그 제물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는 음식을 좀 나눠 먹으면서 뭐냐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수이라고 서로가 공동체를 만든 거죠.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보통 제사 지내러 갔다 집안들이 모여가 음식 나눠 먹으면 또 우리 할아버지 밑에 똑같은 자수의 느낌이 똑같은 거지, 바로. 국가를 봤어도. 그러한 개념이 바로 성인이 이 제물 삶아가지고 상제를 제사 지내가지고 모든 사람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또 대평하여 크게 삶아서는 잔치 벌인 거죠. 잔치 벌여서 이양 띄우고 성현이라. 이양 성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성현을 기른다 이런 말도 있지만도 사람들한테 성현이 되도록 기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잔치를 벌려 가지고, 이 삶아서 잔치를 벌려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특히 육아 철학은 뭐냐면 누구나가 다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 공부를 따라서. 육아 사상은 누구나 공부를 통해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은
이 정계의 상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같이 나눠보면서 이 음식 쪽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성년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들었기 때문에 성현을 기린다니까 성년이 되도록 기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로 은 띄우고 정지 띄우고 연기라 두 채로서 화풍 두 채로서 정의 스미스를 말한 것이다. 이목 띄우고 소나는 나무로서 불에 닿고 들어가는 것은 이목 띄우고 종화라 나무로서 불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불을 계속 이어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소위 띄우고 팽임자라 이것도 팽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익히는 방법이야. 정지 띄우고 위기는 정의 그릇됨은 인지 띄우고 소래 지절자야라. 사람이 의뢰하는 바가 지극히 간절한 것이야. 왜? 소태 음식을 익혀야만 사람이 먹으니까. 그 익히면 독성도 없지 않으시는요. 이 인간 사회에서 지극히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극기 띄우고 용지 띄우고 대하면 그 스임수를 큼을 지극히 하면은 그러면 적 띄우고 성인 띄우고 향하여 성인이 그걸 삶아가지고 이양 띄우고 상제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대팽하여 크게 삶아서는 이양 띄우고 성인이라. 그래서 성인들을 기른다. 또 성인이 되도록 기른다고 했으니 성인은 고지 성왕이라. 고제 옛날 성왕들이고 대는 은, 기, 극이라. 그걸 극히 했다 이게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이 띄우고 이목 띄우고 총명인데 이 손자는 겸손이란 말도 굉장히 많죠. 겸손. 그 이 바람이란 것은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물 속에 스며들거든. 만물 속에. 바람은 항상 겸손하게 만물 속에 다 스며들어가요. 안 스며들어간대, 바람은. 바람에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만물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은 겸손의 모습, 겸손해. 그러니까, 이 손께는, 이 손이 이목 총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총자는 귀박을 총자고, 명자는 눈박을 명자거든. 귀는 밝고, 눈도 밝다는 거예요. 귀가 밝다는 것은 귀자에다가 또 귀자 플러스 이 창문 창자에다 마주친다. 귀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귀박을 총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들으면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스스로 전부 다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귀박을 총자예요. 귀가 밝다는 것은. 명자는 눈이 밝은 거예요. 분별을 잘하고 분별. 그런데 이목이 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손이 돼야 된다. 손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이 말하는 걸 판단하는 거야. 지 판단이 또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손한 겸손을 해야만이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됩니다. 손이 이목 총명이란 굉장히 의미가 됩니다. 요 근래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만한 것은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지식에 빠져서 남의 이야기를 안 듣기 때문에 맨날 싸우거든. 자기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다는 게 총명하지. 귀로서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적어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이 약해진 거예요. 그건 왜요? 스스로 안다는 교만 때문인 거죠. 손은 아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면 할수록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귀가 더욱더 넓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진이 띄우고 상경이라. 이 부드러움이 나아가서 위로 올라간다. 유가 나아가서 위로 올라간다. 이것은 이 아래에 있는 이것도 실은 손도 괴롭하면 이게 하나가 음깨고 이것도 음깨거든. 양깨구나. 음깨지, 음깨거든, 이게 바로. 이 음깨인데, 음깨가 전반적인 기후로 바람도 태워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화도 올라가니까 이 끊임없이 올라가가지고 뭐냐면 소를 익히는 거죠. 유라는 것은, 유라는 음인데, 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 전체 기운이. 그래서 그 기운을 통해서 소태 음식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득중이 띄우고 응오 띄우고 강이라. 자, 중을 얻은 것은 딱 두 개이죠. 이게. 구이와 유고죠. 이 두 개가 지금 중을 얻은 거죠. 근데 득중을 했는데 이 득중이 양에 응한다는 거. 양은 구이가 양이거든. 그러니까 양에 응하는 것은 유고가 구이한테 응하는 것이 양에 응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구이는 음이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중을 얻었지만도 이 음이 스스로 양에 응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지, 이게. 이게 바로 이 정지가 갖고 있는 큰 뜻 중 하나예요. 지도자가 음이 돼가지고, 최고의 지도자인 왕이 음이 돼가지고, 그 음으로서 아래에 있는 양들, 특히 구위의 군자, 현인이죠. 이 양의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 띄우고 원형이라.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하다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원형 때문에, 이 원형 때문에 후대에 와서 정의천이나 추자는 뭐냐면 여기서 길은 빠져야 된다. 그냥 원형이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원래 괴사에는 원길형이 있는데 요 단사에서 원형이라 하니까 단사에 맞춰서 길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크게 형통을 하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 속에 이미 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길하기 때문에 형통한 거죠. 그러니까 연무이라고 했죠. 불어난 글자 고 이것도 역시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기연 띄우고 정지 띄우고 용이요. 이미 소태, 정의 쓰임새를 말했고 부의 띄우고 괴제 띄우고 이라. 다시 괴자로서 또 말했어. 인 띄우고 능력 띄우고 괴제제면 사람이 능히 이 괴의 제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이치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이 띄우고 치 띄우고 원형이라. 또 나와서 이 말이 앞에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들마다 스스로가 크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크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명은 아까 했지만도 해안인데 밝은 지혜인데 그 밝은 지혜를 갖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뭐냐? 바람은 바로 하늘의 천도인데 천도의 기운을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밝은 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연지 원형이 되는 거죠. 하체에 띄우고 손이니. 하체는 손께야. 손께니 위 띄우고 손순 띄우고 어리요. 그래서 바로 이치의 손순함이 돼. 이치의 손순하다는 게 바로 손이 이목 총명처럼 되는 거죠. 사람이 이치에 아주 겸손하고 수원함이 돼야만이 거기서 눈이 열린다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고 새 남의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시야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명이 띄우고 중어 띄우고 상이라. 그러니까 이가 이인데 이치가 밝아져서 그래서 위에서 상께니까 이 상께에서 이치가 상께에서 이 중이 허에서 중이 허하다는 건 뭐냐면 이 음께는 받아들이다 했더니 받아들인 거. 요 가운데 받아들인 음에. 그러니까 중이 허하니까 계속해서 이 고는 받아들인 게 남에. 받아들이니까 자연지 귀도 청명하고 눈도 밝아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가슴에 받아들일 구멍이 없으면은 독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 쓰는 겁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지. 남은 손가락질해도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지. 그러나 지극히 똑똑한 사람은 약간 바보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끌어안는, 마치 어머니처럼 끌어안아 주면서. 그게 바로 중어예요, 중어. 아주 밝기 때문에, 이며, 밝아서, 그래서 상에서 중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받는 거 있어요. 위 띄우고, 이목 띄우고, 총명기 띄우고 상이다. 그래서 이목이, 귀와 눈이 총명한 상이 돼.
범이 띄우고 재상자는 무릇 이께가 위에 있는 것은 개운 띄우고 유진이 띄우고 상행이라. 이 깨가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밝은 기운이 계속 윤대. 이 체 자체는 이 음인데도 계속해서 나아가서 위로 올라가는 불기운처럼 위로 올라가는 상이란 거지. 윤원 띄우고 재하지 띄우고 무리연을. 유라는 것은 원래 아래에 있는 무리연을 내거 띄우고 존해하니. 그런데도 존해에 가고 있어. 이거 존해에 가고 있으니 진이 띄우고 상행나라. 나아가서 위에 간 것이라. 자, 이명 띄우고 거존이 띄우고 즉 띄우고 중다고. 자, 밝음으로써 존위에 가고, 요거 전에 가고, 그리고 중도를 얻어서 이 요거는 중이지만도 부정이죠. 정은 아니죠. 양자리 음이 있으니까. 중도를 얻고 응오 강이야. 또 구위의 강에 응하고 있어. 이 강을 잘 활용하고 있죠. 이 현인의 군자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능용 띄우고 양강지 띄우고 도라. 그래서 양강의 도를 쓸 수 있어. 본인은 음이지만도 뛰어난 참모를 쓸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 뛰어나냐? 참모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요 근래 정치 보잖아요, 지금. 참모를 잘 쓰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옛날에 역발사는 항우가 유방한테 저는 것도 바로 유방이 인사를 못했거든. 항우는 유방만큼 인사를 못해진 거죠. 인사가 뛰어난 거예요, 유방이. 사람 쓰는 게. 오 띄우고 거중하고, 오가 중에 가고, 이유 띄우고, 이유이 띄우고, 강하니. 또 본인은 유로서, 구호는 유로서 강에, 구에 응하고 있으니, 위덕 띄우고 중도라. 그래서 중도를 얻은 것이 돼요. 기재 띄우고 여시하니. 그 재질이 이와 같으니, 소위 띄우고, 능 띄우고 원형이라. 그래서 이 괴를 보태는 능이 크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딱 하면 크게 형통하는 건 뭐냐면 리더가 구호가 돼서 받아들인 폭이 크다는 겁니다. 받아들인 폭이 뭐냐? 아까 했지만도 이게 손이 이목청명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피워가지고 겸손하면서 다연지 귀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원형할 수밖에 없어요. 원형. 이게 정치가 갖고 있는 큰 뜻이에요. 이게 될 수 있는 발판이 있지만도 혁교에서 각자 자기 깨달음을 갖다가 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그 숙성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과된 해안이 나오는 게 바로 정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쉬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